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야구 이야기 하루 뒤에 들으실, 그 대선 정치 이야기입니다. 이게 아마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올라갈 것 같아요. 예, 지금 촬영하고 있는 날은 금요일입니다. 예, 2월 18일이니까 19, 20, 아마 21일? 예, 요때쯤 될 것 같고요. 뒷배경이 조금 낯설고, 왜 박진영 혼자 나와 하시겠지만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지금 나름 자체적으로 감기 몸살이긴 합니다만, 스스로 좀 될 수 있으면 안 나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 혼자서, 지금 옆에 불 PD가 없으니까 되게 좀 뻘쭘하긴 한데, 그래도 얘기할 건 좀 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2월 4일 날 우리 울산 갖고 황명필 위원장, 예, 지금은 2월 14일자로 울산 지역의 대선 선대위원장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후에 뭐 저도 지금 뭐 좀 바쁘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가장 결정적인 거는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지난 한 화요일쯤 월요일쯤서부터 예 조금 좀 몸이 안 좋아갖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몸이 다운된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런 거는 뭐 제가 감수해야 될 몫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 좀 이러고 있다가 원래 오늘은 좀 촬영을 했어야 되는 날인데 그래서 이제 저 혼자 해서 일단 오늘 두 번째 요 정치 이야기까지는 저 혼자 하는 걸로 해갖고 이제 우리 불PD한테 파일을 좀 보내고 보낸 다음에 이제 우리 불PD가 편집을 하면 아마 빠르면 월요일 늦으면 화요일 예 그때까지는 뭐 그렇게 큰 변수는 없을 것 같아서 예 이렇게 이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금요일 예 촬영일은 금요일이니까요. 오전에 특히 이제 그 MBS하고 갤럽 그동안 나름 이재명 후보한테 좀 이렇게 계속 좋은 지표가 나왔던 여론조사였는데 여기서도 보면은 지금 윤석열이 한 7% 앞선다, 9% 앞선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이상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왜냐하면은 죄송합니다. 자꾸 코하고 목이 좀 아파갖고요. 예, 그러니까 조금 코 먹는 소리 들어가도 오늘은 좀 양해해 주세요. 이번에 올라가는 건 예, 뭐 모르겠습니다. 저야 뭐 제 상태를 모릅니다만은. 제 주변에서 이제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뭐, 우리 아들이 눈이 떼끄네. 그러는데 뭐, 고슴도치가 자기 새끼 이쁜 거죠. 뭐, 이제 저는 그렇게 보고는 있는데, 어쨌든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좀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여론조사라는 게, 이게 일종의, 참 어려운 겁니다. 뭐가 어렵냐? 분명히 문과 쪽 학문인데 통계예요. 근데 통계의 특징은 뭐냐? 결국 어느 일정 지점으로 수렴이 됩니다. 수렴이라는 거는 어느 한 부분으로 모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번에 갤럽도 그렇고 MBS도 그렇고 이상한 거예요. 왜? 그동안 나왔던 패턴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지? 라고 이제 생각을 좀 해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세 가지 정도를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아마 모든 게 다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이거는 분명히 지금 국민의힘 내지는 이 국민의힘하고 붙은 자, 누누이 말씀드리죠. 기레기. 그리고 이제 저는 열액이라 그러는데 여론조사 기레기. 쓰레기. 예. 이거의 쓰리콤보다라고 봐요.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지난번에 얼추 말씀드렸는데 오늘 제 뒤에 이제 컴퓨터 이게 사실은 제 이 조그만 골방에 저의 브레인이나 마찬가지예요. 제 모든 게 여기 다 있거든요. 근데 이서진하고 우리 그 김영철 형님이 나왔던 타임즈라는 OCN 드라마 OCN이 맞나? 잠깐 뒤를 돌아봐도 좀 양해해 주세요. 네. 타임즈가 맞을 것 같은데. 예. 타임즈입니다. 타임이 아니에요. 타임즈예요. 예, 근데 거기 드라마에 보시면 그게 16부작인가 그런데 앞부분은 보실 필요 없고 한 12부쯤서부터 보시면은 기본적으로는 타임오프를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제 전공이라서인지 모르겠지만 김영철하고 이서진이 둘 다 굉장히 똘망똘망한 기자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 기자가 권력을 맛보면서 뽕을 맞는 이야기가 타임오프와 함께 섞여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타임오프 타고 가갖고 뭐 죽은 사람 살려내나 보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김영철이 어느 순간 대통령이 돼 있는데 딱 이명박인 거라. 어떻게? 여론조사 기관을 돈으로 꽉 잡아갖고 어떻게 하냐면은 선거 초반서부터 야 이 선거 해보나 마나 야야 그 집권당이 이기게 돼 있어 집권당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비교할게요 야 해보나 마나 국민의힘이 이번에 대통령 되게 돼 있어 이걸 꾸준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계속 의문을 제기하고 바닥민심은 그게 아닌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데 막 표 차이가 20% 30%씩 나게 계속 여론조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첫 번째 어 예를 들어서 이재명이나 민주당 지지하는 쪽에서는 이게 가랑비에 옷 젖는 거거든요. 계속 퍽퍽퍽퍽퍽 맞다 보면은 아 진짜 이번엔 안 되나? 투표를 포기하게 합니다. 예. 자 선거에 뭐가 있죠? 선거에서 제일 치명적인 건 뭐냐? 예를 들어서 박병렬이가 국민의힘을 찍기로 했다가 아이 나 이번에 민주당 찍어야지. 그 국민의힘은 데미지가 2배인 거예요. 왜? 내 표가 절로 갔으니까. 어. 근데 그게 여의치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냐? 야 그럼 상대방은 투표할 마음이 없게끔 만들어. 투표 포기하게 해. 이겁니다. 요즘은 이 전략이에요. 그러면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얘기를 언제부터 했냐면은 이거는 지금 선거 내지는 특히 이제 표본이 적을수록 이상한 선거가 벌어진 일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뭐죠? 이재명 후보가 서울에서 마지막으로 말도 안 되게 질 때. 그리고 윤석열이 민심에선 졌는데 당심에서 이길 때. 그러니까 이렇게 10만 단위 선거에서는 이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씩 밝혀지고 있죠. 예, 신천지 내지는 신남성 연대 같은 데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고 이미 많이 방송이 됐습니다만 문제는 뭐냐. KMS라든가 메이저 언론사에서 안 받아요. 왜 안 받을까요? 왜 안 받을까요? 예. 보험 드는 것도 있겠고 야야야 저는 이게 더 크다고 봐요. 야 민주당 대봐야 우리한테 떨어지는 거 없어. 쟤네들은 우리 언론을 뻑하면은 뭐 개혁안돼 손본데 이렇게만 말해. 아 저 새끼들 싫어. 야 최소한 저쪽 뭐 옛날 민정당서부터 뭐 한나라당 새누리당 국민의힘 같은 데 하다못해 우리한테 밥이라도 사. 이거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큽니다. 누구한테? 필드 기자들한테 이거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애들을 기레기라고 하는 거죠. 예, 근데 걔네들은 지들이 기레기라는 소리를 듣든 말든 상관 안 합니다.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조직적으로 가능할 수 있게 한다면 자 여론조사 몇 명 하죠? 많이 해봐야 1000명입니다. 정말 많이 할 때 10,000명이에요. 우리가 10,000명짜리 여론조사도 굉장히 크다. 와 샘플은 크죠? 왜? 그 10,000명의 답을 얻기 위해서는. 그리고 제가 그렇다고 해서 여론조사를 A부터 Z까지 다 폄하하고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 있었던 갤럽이나 MBS 여론조사의 가장 치명적인 게 뭐냐? 제가 생각했던 걸 공장장, 뉴스 공장, 김어준 공장장 그대로 얘기하더라고. 아니, 지지 후보를 묻는데 그것도 여론조사 항목이 15개에서 20개 정도 돼요. 그런데 4번. 만약에 야권이 단일화된다면 윤석열입니까? 안철수입니까? 그럼 무슨 생각 들까요? 아씨야 내가 시간 들여갖고 니들이 묻는 거 꼬박꼬박 답하고 있는데 뭐? 윤석열이냐 안철수냐? 에이씨. 그럼 누가 빠질까요? 누가 빠질까요? 이재명이나 민주당 지지자들이 빠지겠죠. 일단. 거기서 3, 4% 정도 차이가 나요. 예.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게 비판만 하는 건 쉽죠. 저는 대안을 좀 제시하고 싶은 게 정치적인 여론조사만큼은 이건 선관위가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선관위가 야, 이 여론조사 안 돼. 방송에 내보내지 마. 돼. 이것만 하거든요. 노. 천만의 말씀. 선관위가 여론조사에서 자금 집행도 할 수 있게 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이게 첫 번째 핵심 포인트입니다. 국민의힘이 물론 걔네들은 뒤에서 맡은 돈이 많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왜? 돈 되는 사람들이 많죠. 아직도. 그리고 보수 유튜브 슈퍼챗 보세요. 진보 조금 많이 터져봐야 뭐 5만 원, 10만 원. 걔네들은 막 몇십만 원씩 터집니다. 뭐냐. 쩐 있는 사람들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것들이 그렇다선 치더라도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민주당보다 홍보비를 최소 4배에서 맥시멈 6배를 더 쓴다는 거예요. 이건 비상식적인 금액입니다. 말이 안 돼요. 왜? 똑같이 한 보름에서 3주 정도 선거운동하고 뭐 하고 하는데 홍보비가 그렇게 4배, 6배 차이 난다고요? 뭘 홍보하는데요? 국민의힘이 지금 뭐 얼마나 대단한 걸 홍보하는데? 걔네들은 뭐 홍보하는데 금 발라서 합니까? 민주당은 종이 쪼가리로 하고? 아니에요. 이거 뭘까요? 예. 네. 그러니까 여론조사 기관이 여러분 그거 못 느껴보셨어요? 요번 대선처럼 듣도 보도 못한 여론조사 기관이 이렇게 많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 왜 많아질까요? 돈이 있으니까 생기는 거예요. 야야야 요번에 여론조사에 어느 쪽에서 돈 왕창 푼데 그 돈 못 먹으면 바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첫 번째 이유가 그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뭐냐? 두 번째 이유는 그러니까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게 전 이게 제일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유도를 하는 거죠. 뭐? 야, 민주당 지지자들 봤지? 니네 어떻게 해도 안 돼. 근데 잊으시면 안 돼요. 여론조사는 아무리 큰 표본이라고 해도 10,000명을 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몇십만 명 단위로 들어왔다 빠졌다가 작전 세력처럼 하면서 이미 당의 후보나 당의 대표를 뽑는 선거는 조직적 개입이 가능하다는 게 입증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놓는다고요? 이건 말이 안 되죠. 예? 입만 열었다면 윤석열 오늘도 그랬어요. 광주는 말이죠. 일부러 가난하게 만들었고 민주당 표 찍으려고 하는 거야. 그게 사람 새끼가 할 말입니까? 그게? 그리고 전통시장 상인 앞에서 복합 쇼핑몰 만들어야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갈라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민주당 때문에 덕 못 본 사람들아, 나에게로 모여. 자, 두 번째 이유가 이거예요. 본인 말대로 그렇게 7에서 9%가 앞선다. 그러면 유세에서 그런 워딩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그런 말을 할 이유가. 왜? 부자 몸조심만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이 매일 쏟아내는 발언을 보면 이게 만약에 맘먹고 잡아갖고 보도를 하면은 망원급 수준이 지금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봤어요. 예를 들자면 서울에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송파에 가서 우리 20억 아파트 사는 서민들을 못 살게 하고 집값을 일부러 올리는 게 문재인 정권입니다. 이게 하나부터 열까지 맞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첫째, 20억 아파트면 게 서민입니까? 그 다음 두 번째, 부동산 값을 일부러 올렸다고요? 요거는 제가 다음 주 녹음 때 얘기할 거예요. 이제 그때쯤 되면 저도 감기가 좀 낫겠죠. 불PD 있을 때 할 얘기인데 아파트값 올린 게 누군데요? 부동산 재벌들입니다. 야, 우리끼리 사고 팔고 집값 올려. 그래갖고 마지막으로 집 사야 되는 사람들 초조하게 만들어. 이 전략 쓰는 거거든요. 그거 문재인 정권이 했대요. 문재인 정권이 부동산 실패한 거랑 문재인 정권이 억지로 집값을 올린 거랑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섞어 쓰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또 그랬죠. 제가 정치보복을 한다고요? 그렇게 말하는 놈들이야말로 히틀러, 무솔리니, 나중에 공산당. 자, 7에서 9%를 앞서는 후보가 이런 그건을 서슴지 않아요. 이건 둘 중 하나인 거예요. 후보가 진짜 또라이거나 바보거나 아니면 허장성세인 거죠. 계속해서 끌어모아야 되는 거예요. 자신감을 줘야 되는 거야. 자기 지지자들한테. 저는 후자일 확률이 크다고 봅니다. 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오늘 이 정치 이야기에서는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만약에 시간이 되시면 김영철, 이서진 주연의 타임즈라는 옛날 드라마를 한번 보시라. 후반부만 보셔도 됩니다. 거기에 여론조사를 어떻게 조직적으로 조작을 해갖고 계속해서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는지 그 방법이 나와요. 전 진짜 소름 돋았어요. 야, 이 작가 누구지? 아니 2022 대선을 예언이라도 했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은 홍보비를 지금 비정상적으로 너무 많이 쓰고 있어요. 뭘까요? 홍보 쪽에 그렇게 돈 들어갈 일이 많을까요? 홍보는 민주당이나 국민의 당이나 국민의 짐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게 차이 날 일이 없어요. 근데 4배에서 6배래요. 그 여기에 뭔가가 있는 거죠. 그죠? 그 두 번째는 이렇게 하면서 반대쪽은 투표 포기 그리고 중도라든가 무관심층은 요번엔 얘네가 되나 보네. 왜? 이분들의 가장 큰 거 사표 방지 심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엔 얘네가 되나 보다. 자기 지는 걸 싫어하는 심리가 있어요. 투표는 그건 우리도 거거든요. 다음 두 번째, 오세훈 한명숙 대 선거를 반드시 기억해라. 왜? 투표 전날까지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장 선거, 지방선거 때 오세훈이 20% 차이로 이긴다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됐냐? 47.6 대 47.4였습니다. 오히려 제가 거꾸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2014년에 지방선거가 또 있었어요. 그때 경기도지사 선거 때 유시민 심상정이 야당 경기도지사 단일화를 하려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심상정 후보가 사퇴를 나중에 했음에도 심상정 이름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때만 해도 심상정의 세가 만만치 않았죠. 이 심상정 지지자들이 심상정이 사퇴한 걸 알면서도 무효표를 다 찍어버린 거예요. 이게 더 커요. 그러다 보니
한 편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뭘 보시면 되냐. 국민의힘 일각에서 야 안철수랑 계속 단일화해야 돼. 단일화해야 돼. 만약에 지금 여론조사대로 7%에서 9%를 이기고 있다면 국민의힘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안철수 씨 뭐 하시든지 마시든지. 뭐 보니까 전 그거 차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유세차에서 어떻게 일산화탄소 중독이 되는지 그 연탄가스 중독이나 똑같은 거거든요. 참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참 애도를 표하면서도 어이가 없긴 해요. 예. 그러면은 안철수 이쯤 되면 뭐 니 하든지 말든지 맘대로 해. 이래야지 정상이에요. 근데 국민의힘에서 계속 불안해요. 그거 왜 불안해할까요? 여론조사가 저렇게 탄탄한데. 그럼 뭔가 탄탄하지 않다는 거죠. 예. 그리고 마지막. 이건 저 혼자 있을 때 얘기한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2차 TV 토론 때 갑자기 뜬금없이 이재명 후보가 우리 이윤 후보님 주사 맞으셨어요? 아, 예. 1, 2, 3차 다 맞았습니다. 예, 그럼 어디서 맞으셨어요? 예. 지정해준 병원 갖고 잘 맞고 왔습니다. 첫째, 윤석열 백신 접종이라고 해갖고 네이버에다가 이미지샷 기사를 찾아보십시오. 이미지샷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후보는 앞장서고 막 팔 걷어붙이고 이런 하다못해 우리도 접종하면은 인증샷 내지는 뭐 인증했습니다 이거 있죠. 윤석열 없어요. 대선 후보 중에 유일하게 없어요. 하다못해 그 당시 경선 때라 홍준표조차도 저도 방역은 반대합니다만 방역 정책은 반대합니다. 주사는 맞았어요. 이런 말이 있는데 없어요. 기사 딱 하나 있더라고. 국민일보 2021년 6월 기사. 거기에 윤석열은 그냥 저같이 사진만 나와요. 이재명은 팔 걷어붙인 거 있고 뭐 홍준표도 뭐 이렇게 보건소간 인증샷이 있는데 윤석열만 없습니다. 제가 너무 지나치게 생각한 걸 수도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해요. 근데 두 번째 더 이상한 건 뭐냐. 유세를 할 때 유일하게 유세할 때 마스크를 벗고 하면서 이거하고 뭐 요런 거 합니다.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마스크를 쓰고 말을 하면은 이렇게 무속 많이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기가 막힌다거나 기가 안 나간다고 생각하냐? 당연한 거 아니야? 다 그렇게 반응해요. 즉 무슨 얘기냐? 마스크를 쓰고 자기가 말을 하면 자기 기가 막힌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윤석열은 QR코드도 잘 안 찍습니다. 벌금도 이미 냈어요. 그럼 뭐냐? 안 맞았거나 맞았더라도 부스터샷을 안 맞았을 확률이 전 크다고 봐요. 네. 아니, 저는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저는 얘기할 수 있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묻고 만 거예요, 그냥. 근데 저는 이것도 하나의 전략을, 야, 윤석열 안 맞았다는 소문이 파다해. 이게 왜 큰 문제가 되냐면, 개인이라면, 윤석열 씨 개인이라면, 윤석열 씨 발레려 개인이라면, 주사를 맞던 안 맞던, 물론 저는 별다른 이유 없이 주사 안 맞은 사람하고는 솔직히 말도 섞고 싶지 않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왜? 저 같은 개인도 있어요. 왜? 야, 너 안 맞으면 남들 피해가는데? 장난쳐? 저는 그런 쪽이거든요. 개인은 안 맞을 수는 있어요. 근데 나라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공인입니다. 근데 주사를 안 맞았거나 1차, 2차밖에 안 맞았는데 다 맞았다고 속였거나라고 하는 건 이건 큰일이 되는 거죠. 예. 저는 이건 꼭 얘기하고 싶었어요. 처음엔 저도 되게 뜬금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토론에서 윤석열이 뭐라 그랬냐. 지정해준 병원에서 잘 맞고 왔습니다. 근데 인증샷이 하나도 없어요. 왜 조용히 가서 맞죠? 이유가 뭐죠? 남들은 인증샷 올리질 못해서 난리인데? 사진 못 올리는 사람은 하다못해 접종 증명서라도 올리는데? 왜 윤석열만 없죠? 너무 이상해요, 이 부분은. 그리고 또 하나. 저도 그랬습니다만, 저는 이제 질본에 1339 전화해갖고, 그러면 저 언제 맞고 싶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어디가 있는데 이 중에서 어디로 하실까요? 제가 골라야 돼요. 근데 윤석열은, 지정해준 데서 잘 맞았습니다. 근데 그것도 자기 동네에서 안 맞았어. 분명히, 제 집 근처 가까운데 지정해준 데서 맞았어요. 이것도 말이 안 맞습니다. 꼼꼼히 따져보면. 왜냐하면, 집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긴 한데 질본에서 몇 월 며칠이면은 무슨 병원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디를 고르실까요? 결국 내가 골라야 돼요. 근데 지정해 줬대. 이제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 얘기는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야, 그 개인정보기도 있고 민감하기도 하고 만약에 진짜로 맞은 거면 어떻게. 아니, 그 진짜로 맞은 거 보여달라고요. 제가 거꾸로 말씀드릴 거예요. 맨날 이재명 보고 야, 어디 점 있냐 없냐. 옛날에 고인됐죠. 박원순 씨 아들 보고도 야, 너 진짜 병역 그거 맞아. 맨날 요구하잖아요. 우리도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보여달라고. 방역 증명서 보여달라고.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대권만 잡는다면은 뭐 짜잘한 거는 뭐 어기든 말든 상관없다. 그런 데에서 바로 장모 같은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장모가 아직도 땅이 신도시급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 뭐 가질 수는 있습니다. 능력이 있으면 돈 많으면 가질 수는 있죠. 근데 어떻게 갔냐? 처음에는 동업자를 끼워갖고 가진 다음에 뭔가 개발까지 다 빼먹으면 그 동업자를 법을 이용해갖고 죽여버려요. 매번 그런 수법으로 재산을 축적해 왔어요. 그 와중에 그 스킬을 자기 딸인 구 김명신, 현 김건희한테도 전수를 한 걸로 보이고, 야야야, 법을 끼고 해야 돼, 법을. 그런 와중에 지금 저렇게 왕무당 김건희까지 탄생을 했고,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무속은 상관이 없고, 남이 하는 법인카드라든가 남이 하는 거는 나라를 쳐죽일 대역 죄인이고 이렇게 역으로 뒤집어 씌우면서 선거를 여기까지 끌고 온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타임즈 한 12부서부터 16부까지만 보세요. 그러면 지금 선거랑 똑같습니다. 아마 소름 돋으실 거예요. 예. 이상하다? 왜 이러지? 그 의문이 상당히 풀리실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번 여론조사 마지막에 이해가 안 가요. 왜 차라리 이랬어야죠. 어떻게 했어야 되냐. 마지막에는 단일화 관련 설문이 들어갑니다. 라고 미리 안내를 했으면 그래.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단일화 관련 설문은 응답을 하셔도 안 하셔도 됩니다. 이랬으면은 이 결과가 안 나오죠. 아니 1000명만 모으면 돼요. 조건에 맞게. 네. 그러면 그 뭐 몇 명이나 하면 될까요? 그렇게 많이 안 걸립니다. 네. 몇십만 명까지는 선거 결과가 막 이렇게 저렇게 뒤집히는 게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모바일 시대의 좀 그늘이기도 하죠. 옛날같이 일일이 다 버스면 45인승입니다. 몇십만 명을 조작하려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럼 버스가 다 동의나는데? 그러니까 몇 군데만 딱 집어도 버스 없어요. 어느 당에서 밀렸어. 그럼 딱 표가 나지만 이건 모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바일 시대 정치에 우리가 극복해야 될 과제가 생긴 겁니다. 이제 이거 어떡할 거냐. 자, 그리고 두 번째. 이걸 결론으로 마칠게요. 여론조사 앞으로도 이따위로 할 거면 선관위에서 직접 여론조사 의뢰를 받아서 용역 비용까지 받는 방법으로. 왜 국민의힘은 민주당보다도 홍보 비용이 4배, 6배가 많습니까? 왜일까요? 왜? 심지어 제가 가르치는 사회문학 과목에서도 그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연구자의 선입견이나 편견이 연구를 가로막는 게 문제였지만 요즘은 그게 아니다. 누가 연구를 의뢰했고 어디서 자금이 집행되고 프로젝트가 집행되느냐가 더 큰 문제다. 교과서에 나옵니다. 근데 국진 것들은 교과서에는 참 충실해요. 교과서에서 하지 말라는 것만 다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정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대선 이야기.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이번 대선은 제가 볼 땐 오세훈 한명숙의 2010년 지방선거 선거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포기 안 하시는 쪽이 이긴다. 그리고 분명히 지금 여론조사 방식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00인데 야, 한 20만 오염시키면 돼. 그러니까 80은 맞는 거예요. 20만 싹 틀어도 뭐 대체적으로 맞았잖아? 이게 윤석열 화법 아닙니까? 이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촬영 때 또 뵙겠습니다. 그땐 불PD랑 같이 뵐게요. 감사합니다.